대내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 경제 사정도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고용 지표에 민감하고 더 눈여겨보게 되는데요. 2월 고용 동향이 발표됐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바라봐야 할지 최영일 평론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니까 전년 동월과 비교해서 지난달 취업자가 13개월 만에 최대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12개월 연속 부진이 지속되다가 그 폭이 이제야 좀 완화된 것 같거든요. 이거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반짝 반등했다. 네. 이 수치만 보면 아주 반가운 수치입니다. 네. 지난달에도 1월에도요. 뭐 이제 10,000명이 좀 이제 상회하는 정도 심각하다. 물론 지난해 여름에는 뭐 3,000명, 5,000명 이랬던 적도 있죠. 그래도 이제 한 30만 명 내외가 늘어나야 일반적으로 경기가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계속 이제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26만 명이라니 이게 괜찮지 않나 싶기도 한데 문제는 이게 착시 효과다라는 게 지금 조금 면면을 뜯어보면 밝혀지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노인 일자리가 대폭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60세 이상이 39만 자리가 늘었습니다. 근데 이게 65세 이상을 보면 29만 자리 이상이 늘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좀 놀라운 폭 아닌가 싶은데 정부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이 노인 일자리 정책을 지금 펴고 있죠. 그래서 이 분야를 보면은 굉장히 편향돼 있습니다. 이게 복지와 보건과 사회복지 분야에 집중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 일자리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늘어난 노인 일자리가 25만 개 정도로 추측되다 보니까 자연 증가분은 그래도 감소는 아니고 이게 10,000자리 정도 이상이 늘어났다라고 추정해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세대별로 뜯어보면 30, 40 일자리가 줄었다는 게 좀 뼈아픈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를 좀 정리를 해보면 취업자가 늘긴 늘었는데 그렇게 막 마냥 반길 만한 상황은 아니다 그런 얘기네요. 네네. 사실 민간 부분에서 늘어난 일자리는 거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과거에 뭐 공공근로처럼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가 26만여 중에서 사실 25만 자리 정도를 차지한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 정책의 시행의 결과다. 그래서 이걸 반기기에는 착시 효과라고 보는 것이 옳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30대 일자리는 감소했습니다. 11만 5천 정도가 줄었고요. 40대 일자리도 감소를 했습니다. 12만 8천 정도 줄었습니다. 상당히 좀 큰 폭 감소고 문제는 그럼 청년 실업률이 좀 낮았더라면 그나마 그래도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쉴 텐데 청년 실업률 높아졌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체감 실업률 있잖아요. 고용지표, 고용보조지표 3 이 대목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24.4%대 청년 실업률은 늘었고요. 그럼 이제 일반 전체 평균도 13.4%로 올라갔는데 이게 지난번보다 0.7%포인트가 올라간 것이어서 실업률은 더 치솟았다. 역대 최고치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몇 가지를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정부의 일자리 사업 덕분에 그래서인지 이제 노인 일자리는 크게 늘었는데 지금 이제 30, 40대 취업자는 계속 감소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당연히 경제로서는 좋지 않은 신호일 것 같아요. 네,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인 일자리가 뭐 늘어난 건 다행입니다. 노인 일자리까지 줄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정부에서 이러한 정책 시행은 저는 환영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거의 절반이 생계소득을 스스로 노동을 해서 벌지 않으면 굉장히 이제 극빈층으로 떨어지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연금 생활하는 분들이 그렇게 다수가 아니에요. 노인 일자리 느는 것 환영할 만한데 문제는 두 가지가 더 늘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30, 40도 다소 늘고 청년 실업률이 조금 호전됐으면 좋았을 텐데 이 허리층 주로 이제 경력자 중년 세대와 그리고 청년층이 늘지 않고 오히려 지금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제 위험 지수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요. 무엇보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전체 실업자 수는 증가를 했습니다. 지금 133만 3천 명. 사실은 이거 7천 명 정도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업자는 늘어나고 있다. 근데 노인 일자리가 증가해서 60세 이상 일자리가 많이 늘었으니까 나머지 세대에서는 오히려 더 줄은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상대적인 평가를 해본다면 사실은 지금 적신호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맞습니다. 30, 40대 얘기를 해보면요. 30, 40대 이 종사자들의 비중이 높은 게 제조업, 도소매업, 건설업 등인데 맞습니다. 특히 지금 제조업의 경우는 감소세가 10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11개월째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합니다. 제조업이 사실은 산업의 뿌리고요. 우리가 이제 제조업 기반으로 또 일어선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조업 안에 또 뭐가 들어있냐면 주로 전자전기, 부품이나 장비 제조업이 있는데 이 부분이
전자도 지금 위험하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잖아요. 사실 전자도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조업 전체 지수가 하락하는데 11개월 연속 하락하는데 이게 영향을 미쳤고요. 그러면 이제 다른 부분이 좋아졌느냐? 건설업 쉽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도소매업 쉽지 않습니다. 도소매업 안에 특히 이제 음식, 숙박업,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 계속 지금 뭐 악전고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호전된 분야, 산업 분야가 없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보건과 사회복지 분야 외에는 지금 모두 다 좀 암울한 상황이 현실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IMF가 투자, 고용, 소득 분배 등에서 이제 모두 우리나라 경제에 지금 빨간불이 켜졌다면서 네. 경고를 하고 나왔는데요. 그러면서 정부는 추경 카드를 꺼냈네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네. 됐죠. 그런데 이제 추경 카드가 노인 일자리에는 지금 예산이 많이 이제 들어가 있는 상황이니까 네. 청년 쪽에 좀 쏟아 부어야 되고요. 그리고 3040 허리층을 위해서 어떻게 쏟아 부어야 되는데 추경을 어떻게 쓰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다급하죠.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지수를 좀 높이기 위해서 이번 경우처럼 특정한 조금 공공근로를 강화할 수 있는 쉬운 부분에 쏟아붓게 되면 또 반짝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요한 것은 중장기적이고 질 좋고 안정적인 이러한 우리 가장 세대와 네. 청년 세대의 사회 진입을 위한 부분인데 최근에 정부 이제 올해 예산 보시면은 뭐 청년 창업 같은 데는 굉장히 또 대대적으로 쏟아붓고요. 대기업 포함해서 산업의 R&D 부분에 많이 또 지원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소상공인 지원도 계속 이제 하소연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문재인 대통령 2월 중순에 소상공인 150명과 만나지 않았습니까? 이때 예. 지원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결국은 또 예산 절벽 맞닥뜨리면서 예산을 더 투입하기 위해서는 지금 연초지 않습니까? 이제 1분기 마무리인데 추경 카드를 꺼내둘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이제 정치권 문제긴 하지만 어제 오늘 이 국회 개원 이후에 지금 국회 상황, 정치권 상황 보면 야당이 또 거세게 반대할 거거든요. 무엇보다도 이제 민간에서 조금 이 고용이 회복될 수 있는 방법들을 정부가 조금 호흡 가다듬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3개월, 6개월 바라보고 계속 좀 견인차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네. 전해봅니다. 궁금한 게 이번에 이제 대규모로 돈을 풀면 정말 네, 실업률이 나아질 것이냐 하는 걸 텐데요. 네. 나아질까요? 그랬으면은 지금 11개월 연속 하락하기 어렵죠. 네. 청년 실업률 네. 그 급증도 그렇고 지금 3040 일자리가 합치면은 도합 30만 개 가까이가 지금 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정확하게는 뭐 한 24만 자리 정도가 빠졌는데 지금 정부는 목표가 명확합니다. 연내 15만 일자리를 네, 그렇죠. 이제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녹록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손 놓고 있을 수 없는 게 정부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중장기적인 정책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다. 지금 당장 3월, 4월, 5월 느리기 위해서 지금 퍼붓기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간접 투자를 해서라도 민간 부문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대우조선해양이 이제 현대중공업에 이제 인수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반대가 굉장히 크잖아요. 또 이제 거제 통영과 울산과 서로 이제 울고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반대 시위가 격화되고 있는데 이런 게 지금 비생산성을 강화하는 요인이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협력업체 지원에 손 놓고 있다. 이런 목소리들이 들린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고용에 쏟아붓고 있는 정부의 노력과 좀 엇박자가 난 대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전통 산업들을 조금 부양시켜야 되는데 자동차 힘들어지고 있죠. 이미 조선이 힘들어져 있죠. 그런데 지금 이게 조선업에서 수주는 지금 역대 1위예요. 네. 이게 아이러니가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90%의 선박 수주를 우리가 갖고 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조금 종합적인 시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최영일 평론가와 함께 좀처럼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우리나라 고용 상황과 관련해서 자세하게 얘기 나눠봤습니다. 평론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